먼저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공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기술 확산에 있어서도 미래차부터 에너지, 비대면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125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을 했고, 특히 비대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축산업 분야에서 예비 유니콘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전략은 신속, 혁신, 자율, 공유라는 4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음악 악보에 보면은 알레그로 non troppo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라는 연주에 쓰이는 용어죠.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특구 계획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벤처 스타트업이 자율적인 시장 참여의 주역이 돼서 특구 성과의 결실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작년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에 총 3,169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고, 경북 특구인 포항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는 등 과거 철의 도시에서 이제는 배터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구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업체가 미국 FDA 승인과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등 벤처 캐피털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호평을 받아서 총 55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6%가량 662명이 증가를 하였고, 기업 이전에 있어서도 해외와 수도권 등으로부터 109개의 기업이 특구 내로 이전을 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특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서 9개 지자체가 16개 사업에 신규 지정을 희망하였고, 2개 지자체는 이미 지정된 특구의 추가 사업을 희망했습니다. 지자체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서 특구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을 보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보완된 4개의 특구 계획이 심의위원회의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1개 특구의 실증 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24개가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광주의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그리고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등 3개 특구이고, 실증 사업이 추가된 특구는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 로봇 운영입니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2050년에 네트 제로, 탄소 제로의 우리의 실행 계획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번 특구는 양적 확대는 최소화하고 지역에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전제로 지정을 하였고,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 애로에 대해서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2가지 핵심 축인 그린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였고, 광주, 울산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경남, 세종은 제조 현장 및 도심의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형 특구로서 앞으로 지역 혁신 성장 등 지역 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버텀업
방식에서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온 점을 보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입니다.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정책과 과기부의 5G 플러스 전략을 연계해서 기획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5G 플러스 전략과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정책의 융합은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와 사업이 추가된 특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형 특구 광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집적해서 전력을 직거래하는 사업 모델로 자급 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으나 각각의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통합된 사업자도 전력 공급자인 개별 태양광 발전 사업자나 전력 수요자인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과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증으로 기존 한전 중심의 독립적인 단순 전력 거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전력 계통 구조를 다원화하고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추는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태양광 분산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 생산 체계를 지역 내의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탄소 중립 사회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술 개발이 끝났어도 이산화탄소 전환물, 탄산칼슘이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정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화가 어려웠지만 이제 특구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콘크리트, 골재와 같은 건설 소재, 제지, 고무 등의 화학 소재도 제품화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그동안 산업 폐기물로 버려졌던 포스코의 철강 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친환경적 제조 공법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철강과 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상이 다수 분포한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로서 이번 실증을 발판 삼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향후 탄소 중립 사회로 앞당기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뉴딜형 특구 경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G 통신 기반을 구축해서 중소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합니다. 통신 설비의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장 내의 전파 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 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 6GHz에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비면허 대역 6GHz를 활용해서 5G NRU, Wi-Fi 6E 기술은 아직 관련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새로운 중소장비업체나 통신업체의 출연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남의 창원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조선업 등 여타 산업 산단으로의 확산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코로나 방역과 보안 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세종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합니다.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 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부처 샌드박스 사업과는 달리 지역 내의 실증 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 시스템, 그리고 공통 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외 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서 다양한 기후 환경이나 보행자 중심의 실외 환경 등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안전 기준이 없던 실외 로봇 분야에 대한 표준과 인증 체계를 마련해서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세종 자율주행 특구의 빅데이터 관제센터, 전용 주행로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 데이터 수집 활용을 허용해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중소 스타트업 연구기관에 공유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부품과 로봇 제작 등 연관 응용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특구 지정은 디지털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版뉴딜 정책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특구 기간 내에 매출 1,100억 원, 신규 고용 648명, 기업 유치 및 창업 68개사로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2조 1,000억 원, 신규 고용 2,173명, 기업 유치 234개사의 성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특구 내의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자유 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을 하였고 올해 말일까지 약 3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의 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특구 내의 기업의 투자 수요에 따라서 규제자유 특구 펀드의 전용 투자 비율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대책과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주의 ESS와 세종의 실외 로봇과 관련된 부분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향후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성과 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중진공을 특구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추가를 해서 과제별 진도 상황, 부대 조건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향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성장률 1위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그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키트와 같은 K-방역 제품, K-뷰티 제품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들이 브랜드화돼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플러스 4%, 9월에만 무려
플러스 19.6%는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자의 특구가 혁신의 전진기지가 돼서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차세대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고 혁신 성과들이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돼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 균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